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연차 요금 휴가 사용 촉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법 조항 하나하나 해석해 가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봤는데요. 그 살펴본 내용이 좀 복잡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너무 복잡하니까 좀 쉽게 설명해 달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고 또 사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입사를 작년 1월 1일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80% 이상 출근을 했네요. 그리고 15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을 했답니다. 자, 1월 1일 입사했으니까 1월 1일자 되는 순간 올해 22년도 1월 1일이 되는 순간 이제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을 했죠. 그 발생한 연차 유급 휴가는 언제까지 사용한다고요? 네, 1년간.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이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앞에 설명드렸지만 연차 유급 휴가 사용 촉진은 이 권리가 발생한 날부터 바로 사용 촉진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그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연차 유급 휴가는 사용 근로자가 언제든지 그 원할 때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는 한 1년의 절반 정도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기다려준다 그랬죠. 그걸 전반기라고 좀 그랬습니다. 전반기는 기다려준다. 그러다가 전반기가 바로 끝난 다음날부터 여기 보시면 그때는 촉진이 이제 들어가는데, 촉진이 아니고 촉구요 들어가는데, 첫 번째 촉구죠. 자, 사용자는 연차 휴가가 끝나기, 요때 끝이죠. 자, 종료. 끝나기 6개월 전 기준으로 해서 10일 이내에 통보해줘라. 끝나기 전은 이 6월 30일, 요때 기준으로 해서 자, 7월 1일부터 10일 이내니까 10일, 7월 10일까지 되겠네요. 요 사이에 사용자가 근로자들한테 그동안 휴가를 다 전반기에 사용했는데 앞으로 사용할 일수가 남아있으니까 언제야 하고서 근로자별로 사용 일수를 알려주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근로자는 사용 일수 안내를 받았으니까, 그죠?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렇게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미사용한 일수,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서 통보를 해줘라. 만약에 여기에 전반기에 5일만큼을 사용했다. 그럼 결국 후반기에 10일이 잔여가 남았는데 이 10일에 대해서 근로자가 사용자한테 이거를 언제 갈 거야 하고서 시기를 지정해서 통보했다. 자, 10일 전체를 뜻해요. 10일 전체를 근로자가 사용자한테 시기를 지정해서 통보를 했다면, 여기 말한 것처럼 전부에 대해서 지정해 통보했다면, 그러면 이 두 번째 2차 촉진은 필요가 없어요. 그죠? 다 통보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2차는 필요가 없고 바로 연차 유급 휴가 없어지면서 보상 의무가 없어진다. 요 없어지는 시점은 언제다? 요 시점이다. 요 시점. 남은 기간은 계속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결국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은 휴가 시작된 날부터 휴가 끝난 날까지 이 기간은 무조건 전제가 돼야 된다는 점이에요. 휴가 사용 기간은 1년간이라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반대로 얘기하면 1년 미만, 11월이나 10월이나 아니면 11월 30일이라든지 이렇게 그 전에 사직을 만약에 했다면 1년간이라는 전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 촉진 절차를 다 준수했다 하더라도 연차 유급 휴가, 사직함으로써 연차 유급 휴가는 갈 수가 없지만 그 이후에요, 임금 보상 의무는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1년간이라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용자의 근로자와의 고용 유지는 반드시 1년간 유지가 돼야 된다는 전제 하에 1차 촉구, 2차 통보, 이런 절차 방법을 다 준수해야만 이 휴가 기간이 끝나면 유급 휴가 소멸되고 임금 보상 의무도 없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2차 이제 서면 통보 시기가 이제 도래하는데, 요 2차는 앞에 설명드렸듯이 전부 지정한 게 아니고 아예 지정을 안 했든지 아니면 일부만 지정했을 경우 결국 또 자녀의 수가 남는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이제는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이제는 강제로다가 너 언제 휴가를 가, 이렇게 그 통보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통보를 해줘야 되는 기한은 언제까지냐면은 끝나기 2개월 전, 그게 10월 31일까지란 얘기예요. 그죠? 결국. 여기 1차는 7월에 요 중간만 이렇게 놨죠. 왜냐면은 7월부터 7월 10일까지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촉구를 하고, 촉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는 사용자한테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해서 통보를 해줘라. 그러면 요 기간이 지나고 나면 만약에 이렇게 휴가 시기를 아예 통보 안 했든지 일부만 통보했으면 또 자녀의 수가 남으니까 그 자녀의 수는 언제까지요? 휴가 끝나기 2개월 전, 요 10월 31일까지, 이때까지 남은 일수에 대해서 다시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그때는 촉구가 아니고 강제로 지정해주는 통보다 이거죠. 통보. 자, 이해됐죠? 자,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례를 보고서, 문제를 보고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봐요. 연차 유급 휴가 사용 가능 일수가 15일 중에서, 위에 15일이에요. 그죠? 전반기 사용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사례가 있는데, 첫 번째 사례는 전반기에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1차 촉구, 여기 있는 1차 촉구 때 어떻게 촉구해야 돼요? 자, 근로자별로 미사용 일수를 안내해준다. 15일인데 하나도 사용했으니까 미사용 일수 며칠? 15일. 15일에 대해서 1차 촉구를 해준다. 누가 촉구한다?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촉구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근로자는 그 촉구를 받고서 며칠 이내에, 10일 이내에,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기를 근로자가 지정해서 사용자한테 언제쯤 가겠습니다 하고서 통보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 15일 자녀일수를 중에서 내가 15일만큼을 전부 다 휴가 시기를 다 정해가지고 다 통보를 해줬다면 그러면 2차 통보를 해줘야 되냐? 2차 통보를 해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통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15에서 15를 빼면 0이니까. 더 이상 통보할 게 없어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두 번째 사례를 볼게요. 전반기에 5일간 사용했습니다. 15일 중에 5일 사용했어요. 결국 근로자별로 사용일수, 미사용일수를 안내하는데 15일에서 5일 사용했으니까 결국 10일이 남죠. 이 10일만큼을 사용을 안 했다 하고서 사용자 근로자한테 반드시 언제 휴가 갈래? 그 휴가를 갈 수 있는 시기를 나한테 알려줘 하고서 촉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이 10일에 대해서 시기 지정을 근로자가 사용자한테 해줘야 되는데 이 10일 중에서 6일만 예를 들어서 해줬다. 6일만. 그러면 결국 10일에서 6일 앞으로 갈 거니까 10일 중에서 결국 4일이 남죠. 그 4일은 이렇게 2차 때까지 휴가 끝내기 2개월 전까지 지금 일부만 정했으니까요. 다시 한번 촉구를 해주는 거예요? 통보해 주는 거예요? 요번에는 통보다 이거죠. 1차 때는 근로자한테 그동안 휴가를 얼마 사용했는데 이만큼 남았어. 그거 언제 갈 거야? 그때는 촉구를 해주는 건데, 두 번째는 이제는 촉구가 아니고 이제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휴가 그 사용 시기를 내가 정해줄게. 이때 반드시 가. 그래서 강제로 지정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10일에서 6일만큼을 빼야 되니까, 그죠? 요만큼을 내가 언제 가겠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4일만큼을 통보를 해준다. 이렇게 강제로 사용자 근로자한테 시기를 지정해준다.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연차 유급 휴가 사용 촉진 그 법조항을 해석한 그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자, 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 이렇게 종합해서 설명드리면 또 이해가 또 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연차 유급 휴가 사용 촉진 그 양식 있죠? 그 촉구하는 양식,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